민주당은 문재인 때 민주당보다 더 한심하다. 문재인 정부의 나쁜 점을 제대로 개선해버렸어요. 제대로 개선했다. 제대로 양념 정치. 이재명 대표가 개딸 정치로 양념 정치가 예. 개딸 정치로 제대로 개선됐다. 제대로 승계돼가지고 가면하는 길로 가고 있다고. 이제 문재인 정부 때의 이야기를 계속 이제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그 전 정부의 어떤 국정 실패 사례들이 현 정권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제 대북 관련 분야부터 난방비 폭탄 문제까지 사실 이제 전 정권을 좀 탓하는 것에서 좀 벗어나서 앞으로의 이제 대책을 좀 잘 강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도부가 되신다면 어떤 계획이 좀 있으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여당의 이제 지도부가 되면은 물론 우선 여당부터 네. 일단 책임을 그 국민의 그 저기 뭐냐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이 행정부를 운영하라는 이런 명령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전 사람들 탓을 할 필요가 없어. 하면 잘못이에요. 주어졌기 때문에 이건 나에 대한 숙제다 생각하고 아무리 숙제가 어려워도 그거 풀 생각을 해야지. 아, 네. 왜 이렇게 어려운 숙제를 남겨놓고 가셨습니까? 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 네. 예, 그런 측면에서 여당은 책임 있게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바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우리 여당의 네. 구성원들이 다 뒷받침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그리고 그걸 할 적에 가장 이제 국정의 문제점을 파악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또 현실적인 파악. 네. 그게 문재인 정부 5년은요 좌파 이념 때문에 안 된 거예요. 네. 아. 좌파 이념 때문에 안보 정책도, 그렇죠. 국방 정책도, 네. 그다음에 경제 정책도, 경제 그렇죠. 정책 중에 무슨 부동산 정책, 네. 그다음에 이것도 다 사실은 좌파 이념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 소주성 뭐 희한한. 그렇죠. 네. 그다음에 경제 정책 기조, 소주성 정책, 그리고 환경 정책, 네. 그다음에 탈원전 정책. 그렇죠. 이게 전부 좌파 이념에 가는 거예요. 이걸 윤석열 대통령은 딱 정상화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선 이념에 좌우되지 않는, 네. 이념 편향되지 않는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국익 우선, 네. 국민 우선으로 네. 가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지도부가 당 대표를 중심으로 네. 지도부가 이 국정 방향을 네. 찬성하고 뒷받침해야 된다. 국익 우선, 예, 국민 그런 생각이 우선으로. 듭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뭐 이념 정당이 돼버리면서 완전히 정책 실패를 했는데 지금 민주당은 그 이념도 어디 간지 모르겠고 오로지 방탄 정당이에요. 방탄의 특검에 그러니까 그 김건희 여사 무조건 발목 잡기 이런 그 특검에다가 또 이재명 방탄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은 문재인 때 민주당보다 더 한심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의 나쁜 점을 제대로 개선해 버렸어요. 제대로 개선했다. 제대로 개선해 버렸고 아, 그것이 네. 팬덤 정치거든요. 네. 여기 문재인 대통령의 양념 정치, 아하. 양념 부대 정치, 네. 그렇죠. 그것을 이재명 대표가 개딸 정치로 아. 승계해가지고 네. 완전히 양념 정치가 예. 개딸 정치로 완전히 제대로 개선됐다. 제대로 승계돼가지고 자멸하는 길로 가고 있다고 봐요. 아. 솔직히 저는 네. 우리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십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내년 총선 좀 남았습니다만은 네. 계속 이런 식으로 방탄으로 가고 네. 하면 안 돼. 그리고 방탄하려다가 보니까 억지 소리를 하게 되는 그렇죠. 거예요. 아니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는 것이 네. 누차 다른 패널들도 얘기하고 정치평론가도 얘기를 다 많이 했습니다만은 네. 아니 문재인 정권 2년 동안 탈탈탈탈 털어갖고도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거 가만 놔뒀겠어요? 네. 진짜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있었고 그렇죠. 우리 기술 뭐 주가 조작이 있었으면은 가만 놔뒀겠냐고요. 그렇죠. 예. 그래놓고 이제 와서 특검하자? 그건 이재명 방탄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특검은요 시선 돌리기예요. 그렇죠. 이재명 뉴스 줄이려고 아하. 줄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 이재명에서 김건희 여사로 시선을 돌리게 그렇죠. 억지로. 언론이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169석의 제1야당이 그렇죠. 당론으로 특검을 주장하는데 네. 반드시 그건 그 공론에 붙여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언론 시선 돌리기예요. 아, 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이재명의 뭐 언제 무슨 그렇네요. 대장동, 백현동, 정자동, 호텔, FC, 변호사비 대납, 대북 송금 막 줄줄이 한타스 나오니까 어휴, 그거 어떻게 다 외우고 계셨어요? 정치평론가 아,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이제 구속영장을 치고 체포동의안이 오면은 이걸 부결시키겠다. 아. 그것도 당론으로 네. 막 얘기가 나오는데 정말 당론으로 부결시킬까요?
지금은 이제 그럴 가능성이 높고 네. 그걸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장외투쟁까지 하잖아요. 네. 다 출석 점검하면서 계속 몰아가는 네. 거거든요. 근데 저는 정치평론가로 네. 사실은 그 한 3주 전부터 저 혼자 이 주장을 했는데 네.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아. 의외의 결과가 나올 어떤 수 결과죠? 있다. 말하자면은 가결될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아슬아슬하게 부결될 수도 있다. 아하. 예, 지난번 노웅래 의원처럼 네. 그렇게 되진 않을 것이라고 봐요. 아, 그러니까 비명계들이 반란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어. 왜냐면은요, 그게 그 인사에 관한 것은 무기명 비밀 투표잖아요. 네. 전자 투표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천막 속에 투표함 들어가서 혼자 찍잖아요. 네. 그렇죠. 국회의원들은요, 당선되는 순간 4년 뒤에 또 다시 자기 당선밖에 생각 안 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수도권의 비명계 의원들이 네. 이대로 가다가 본인이 배치 떨어지는데요. 아, 그렇죠. 이대로 가면 본인이 배치 떨어지는데 네. 유일하게 이재명 눈치 안 보고 본인이 가서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는 게 그 천막 안에 들어가서 투표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비공개 투표잖아요. 비공개 투표니까 그러면 이재명 보내볼 수가 있다니까요. 그렇죠. 아하. 저는 그래서 네. 그런 표가 지금 현재 36표만 있으면 된대요. 아, 36표. 네, 36표만 아. 있으면 된다는데 네. 벌써 그 정의당이 안 그렇죠. 한대요. 정의당은 지금 부채 예, 예. 특권 포기해라. 예, 그렇게 포기해라. 하니까 예. 제가 계산해 보니까 민주당에서 한 27표, 네. 28표만 이탈되면은요. 네. 아. 그 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으러 나와야 돼요. 아, 그렇죠. 예, 예. 아, 그렇죠. 근데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질까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 본인이 대선 때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공약까지 한 분이 지금 와서 그 3중, 4중, 5중 방탄 갑옷을 꼭꼭 껴입고 어떤 총알도 막아내겠다 이런 식인데 정말 끝까지 갈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요, 이 언행이 네. 언행 불일치에다가 아, 네. 입을 열면은 네. 계속 입 열 때마다 거짓말. 거짓말과 불신의 벽돌을 한 장 한 장 한 장 계속 쌓아갖고 네. 가서 네. 나중에는 거짓말 집이 되는 거예요. 예? 벽돌이 모아가지고 그 집이 거짓말로 되듯이 만들어진 집이다. 거짓말로 만드는 집이 되는 그 거예요. 속에서 숨어 있다. 예, 수도 없잖아요. 수도 아하. 없고 작은 거짓말. 네. 아니 유동규가 측근이 아니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유등규 씨가 정말 배신감 느껴서 배신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말이 됩니까? 네. 그 고 김문기 씨 뭐 몰랐던 거는 말도 없고. 그러니까요. 그다음 박근혜 대통령 존경한다. 박정희 대통령 존경한다 해놓고 내가 존경한다 하니까 진짜로 진짜 존경한 줄 아느냐?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이분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예. 말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네. 그런데요. 네. 예. 참 이 말하는 화술은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는 네. 그 정치인 중에서는 네. 가장 말을 잘하는 사람이 오. 이재명. 아, 네. 사실 아. 그리고 두 번째로 그 혹세무민하는 네. 현란한 그 이 말 장난 말을 잘하는 사람은 어. 이준석. 이준석. 아, 이재명, 이준석 이런 네. 순서. 이 씨들이 말을 잘하네요. 한국말로 한 사람들. 한국말 중에 미국 말은 트럼프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앞서 이제 비명계 의원들이 좀 이제 돌아설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박영선 전 장관이 이재명 대표에게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공천권 내려놔야 한다 이렇게 충고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충고대로 공천권을 내려놓는다면 이제 철호맨이 뭐 친명이니 하는 이런 의원들 또 돌아설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때 가서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근데 제가 생각할 적에 이재명 대표는요. 네. 죽어도 공천권 안 안 내려놓는다. 넣는다. 옥중에 가서도 진짜로 행사한다. 옥중에서도 옥중 공천을 공천을 한다. 행사할 네. 그럴 각오로 아하. 지금 있는 이 행보를 보이고 있지 않나 아.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나 예. 그러나 상황이라는 건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음. 정말 어찌어찌해서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돼서 이제 그 유치장에 간다. 네. 예? 간다 하면은 상황은 진짜 달라집니다. 그렇죠. 네. 그러겠죠. 도저히 그 옥중에서는 공천권 행사할 수가 아, 없습니다. 실제로는 그렇겠죠. 그런데 지금 일각의 예상은 이 세포동의안이 와도 부결시키고 결국에는 불구속 상태로 기소가 돼서 내년 총선까지 재판 결과가 안 나올 것이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결국은 공천권을 무기로 당을 계속 장악할 거다. 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폭망할 건가? 아니 이재명이 살아날 건가? 어떻게 보십니까? 좀 그런 방금 이제 말씀하신 내용은요.
앞으로 좀 계속 많이 해주십시오. 땡큐 이재명이죠. 아, 땡큐 이재명이다. 땡큐 이재명입니다. 아하. 정말 그런 상태로 가면은 네. 민주당 선거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요 수사도 수사지만은 이제 불구속으로 하면 재판하지 않습니까? 네. 재판이 지금 한두 개입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하루 걸러 재판장에 나가야 되는데 하루 걸러 뉴스가 보도돼요. 그렇죠. 그럼 선거 치러지겠습니까? 예. 예?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참 민주당 비명계 의원들은 네. 정말 냉가슴 앓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정말. 근데 그 와중에 이낙연 전 대표가 돌아와서 또 친문들이 자기들 또 세력화해서 이재명 대표와 싸움이 일어나면 분당도 가능하지 않아요? 그렇죠. 시나리오는 얼마든지 가능하죠. 네. 근데 현실적으로 근데 기본적으로는 당 내에서 네. 한번 이제 엎어보려고 할 거예요. 아, 네, 네. 당 내에서 엎어보려고 하는데 네. 이재명 대표의 이 캐릭터, 네. 이 스타일로 봐서는 절대 안 엎어질 거예요. 절대 안 엎어요. 그래서 저는 네. 정말 어쩔 수 없는 수도권 중심의 네. 그런 그 호남을 제외한 네. 그런 그 비명계 의원들이 결국에 원내교섭단체 이상을 구성하는 그런 신당의 가능성도 조금은 있다. 아, 조금은 있다. 네, 조금은 아,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네. 네, 이제 국민의힘 쪽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국민의힘도 지금 뭐 전당대회 과정에서 네. 잡음이 아까도 말했지만 많았어요. 많았고 이 친윤계 김기현 의원 입에서는 대통령 탈당, 대통령 탄핵 예. 얘기까지 나왔어요. 이게 물론 뭐 그냥 선거 과정에서 그런 얘기 할 수는 있긴 하지만 아 대통령 취임 10달도 안 됐는데 무슨 탈당과 탄핵이냐. 혹시나 국힘도 분열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왔었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트라우마가 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김무성, 유승민 네. 이 지도부에서 박근혜 대통령 갈등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까지 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당인으로 보면은요. 네. 자기 소속 정당의 대통령을 네. 자기들이 탄핵까지 한다는 거. 아. 이건 정말 그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네. 정당 질서에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사실 잘못된 거죠. 네. 물론 그때 저는 다른 진영이 바깥에 나와 있었습니다만은 네. 그런 측면에서 그런 트라우마가 짙게 있어요. 네. 그런데다가 이제 이준석 대표 트라우마가 아하. 이준석 대표 트라우마 예. 겹치는 데다가 네. 근데 이제 또 김기현 그 대표를 후보를 제외한 다른 분들이 네. 자꾸 대통령과 각을 세우겠다. 네. 그러니까 할 말은 하는 당 대표가 되겠다는 선을 넘어서 네. 각을 세우겠다. 네. 그리고 대통령이 어떻게 공천권을 마음대로 행사하려고 하느냐. 당 대표의 목도 있고 이렇게 뭐 이제 공정한 공천이라고 이렇게 명분은 내걸지만은 네. 또 그 사람들 또 되면은 자기 사람 심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아. 그 정치 생리 아니에요. 네. 예,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김기현 후보 입장에서는 네. 예. 대통령과 갈등을 느끼지 않고 네. 뭐 좀 공천권 그런 거 생각도 않고 네.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하고 너무나 그 당 대표가 갈등을 일으키다 보면은 아. 박근혜 대통령 때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 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아. 그래도 이제 실제 뭐 탄핵되거나 이런 건 아니고. 탄핵되거나 탄핵은 현실적으로 아니, 불가능해요. 그렇죠. 200석이 있어야 되는데 200석이. 아 그리고 윤 대통령이 무슨 뭐 혐의점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헌법을 그 법률 헌법과 위반한 법률 위반한 게 없는데.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네. 이제 탄핵이라는 단어를 꺼낸 것 자체가 조금 조심성이 없던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이야기가 좀 그런 나오는 거죠. 비판은 김기현 대표 측에서도 겸허히 수용해야 될 것입니다. 아. 네. 정치는 진짜 말 조심해야 돼요. 아 그렇죠.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그럼요. 예. 네.